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노후준비 서비스팀의 이혜리 차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혜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얘기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연금 받는 나이와 받는 시기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 때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연기하는 것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연기하는 것 외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는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 그리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납금은 받았던 돈을 다시 납부를 하는 것 같고 이 추납보험료는 추후에 납부를 한다는 의미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납금은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취득한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 일시금에 반납금 납부 신청 시까지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면 해당 가입기간 복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네. 추납보험료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연금액 증액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반납금 납부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반납금 납부와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 증액도 되지만 이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 120개월 이상 충족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구나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자, 먼저 반납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는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요. 둘 중 하나만 해당되거나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먼저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신 게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적상실, 국외 이주 외엔 만 60세 도달 전에 본인의 납부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없지만 1988년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중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재취업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가입 중에 반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는 1999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찾아가신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추납보험료는 어떤 분들이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추납보험료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 있는 분, 그리고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으신 분은 추납보험료 납부 가능하고요. 네. 수납 가능 개월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네. 반납금은 받아간 반환일시금에서 이자를 더해 납부 금액이 된다면 추납보험료는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에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후 납부 희망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납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 현재 연금보험료 9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 예외 기간 100개월 중에 50개월만 추후 납부 신청을 한다면 납부해야 할 추납보험료는 45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납보험료는 이자가 없고요. 만약에 분할 납부할 경우에만 분할 이자가 붙습니다. 네. 반납금 납부와 추납보험료 납부로 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만약에 반납 개월 수와 추납보험료의 개월 수가 같다면 늘어나는 증액이 되는 연금액도 같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같습니다만 같은 개월에 대해 반납하고 추납했을 때 증액되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납금을 납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납금은 예전에 찾아갔던 그 기간이 그대로 복원이 되면서 그 당시 높았던 지급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소득 없었을 때 기간에 대해 현재 소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지급률도 납부 시점으로 적용됩니다. 네. 예전과 지금의 연금 지급률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지급할 때 보장하는 소득 정도가 지급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라고 했을 때 제도 시행한 198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70%로 연금을 70만 원 정도 받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19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60%, 2008년도는 50%, 그 이후 매년 0.5% 낮아져서 2028년도에는 40% 수준에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득 대체율이 42%인데 비해 반납으로 복원되는 기간에 대한 소득 대체율은 70%나 되니까 반납하시는 것이 연금액 증액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액 증액 수급을 위해 반납금 납부 신청하시고 추납보험료도 납부하고 계신데요.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수급 전에 꼭 반납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법인 효성소속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